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백수약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연금 복권에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연금 복권을 받은 사람과 같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연금 복권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계좌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TSLY에서 배당금으로 세후 245.22달러를 받았습니다. 이걸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로써 원금 회수율은 7.72%가 되었군요. 저는 이 배당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팔란티어를 매수했죠. 이번에는 2.2138주를 매수하였군요. 다음은 계좌 현황입니다. 돈이 진짜 숭덩숭덩 사라지는데요. 원금 손실이 진짜 대박입니다. 배당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20%가 사라진 것인데요. 다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1등X는 위험하다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상한 일이죠? 생각보다 원금이 빠르게 날아가서 그렇지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릴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험치는 살짝 찼는데요. 일단 계좌 잔고가 0원이 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나 가봅시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금 복권에 당첨된 것과 제 유튜브를 시청한 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연금 복권에 당첨되면 월 700만원씩 20년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건 2024년의 얘기죠. 2014년에는 매월 500만원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200만원이나 덜 받았네요. 연금 복권이 잘 돼서 당첨금을 올린 걸까요?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7%라는 물가 상승률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첫 해에 우리는 700만원을 매달 받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이 돈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나요? 아니죠. 매년 700만원이라는 가치는 3.7%씩 하락한다고 봐야 합니다. 물가는 오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 해에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가만히 있어도 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면 웬만한 전문직의 초봉은 될 겁니다. 특히 약사 임금이 보통 500에서 700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약사보다 낫죠. 하지만 이 금액은 해가 지나갈수록 물가 상승률로 인해 작아지게 됩니다. 20년 차에는 거의 반토막이 나죠. 자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시원에서 원룸, 원룸에서 아파트. 보통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며 집을 이런 식으로 키워가게 됩니다. 혹시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아끼고자 잠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얼마 참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은 이전에 살던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말이죠. 여러분은 처음에는 아파트, 그 다음엔 원룸, 그 다음에는 고시원으로 점점 집이 작아져야 한다면 버티실 수 있나요?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집의 크기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가구도 버려야 하고 그때는 저만 살지 않겠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의 방도 필요할 테니까요. 집이 작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연금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월 700만원씩 사용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 달은 30만원을 덜 받아요. 그런 식으로 매달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적어집니다. 이상하죠? 원래 회사든 뭐든 오래 다니면 임금은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무턱대고 받는 연금을 모두 흥청망청 써버린다면 제 생각에는 20년 후에 파산할 겁니다. 왜냐면 20년간 일도 안 했고 소비는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고 나이만 많아진 상태로 뭘 할 수 있나요? 연금 복권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일도 하고 자신을 키워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700만 원이라는 달콤한 꿀통이 생긴다면 과연 열심히 잘 사는 게 가능할까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굳이 일하고 싶을까요? 바로 퇴사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꿈에 속아서 놀기 바쁘다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녹슬기 마련이죠. 20년간 쉬기만 한 사람이 20대들을 이기고 취업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받는 돈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년 차에 341만 원의 가치를 수령하잖아요. 그럼 처음 수령할 때부터 나에게는 그 돈만큼만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뺀 나머지는 항상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하죠. 처음부터 신나게 소비만 하게 되면 결국 20년 후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백수가 되고 말 테니까요. 투자는 그 돈 자체를 불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나에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죠. 아니면 사업을 해도 되고요. 일단 341만 원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돈은 그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월 341만 원을 공짜로 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이 금액 내에서도 월세, 생활비, 기타 잡비 등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남는 돈들이 있겠죠? 처음에는 700만 원에서 341만 원을 뺀 359만 원, 그 다음 해에는 333만 원, 그리고 점점 영원에 수렴해 갈 겁니다. 매달 341만 원은 고정으로 들어오고 매달 들어오는 잉여 금액은 359만 원에서 점차 우하향하고 영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하락하는 잉여 금액을 어딘가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팔란티어는 20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2월 말인 지금까지 9달러에서 92달러까지 무려 10배가 상승했습니다. 4, 5년 동안 10배가 상승한 꼴입니다. 5년에 1000% 상승. 어마어마하죠. 반면 물가 상승률은 한 해에 3.7%였죠. 3.7%씩 5년 증가해봤자 19%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넣는 200만 원은 2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물론 5년마다 10배씩 상승한다고 하면 20년 후에는 1만 배가 됩니다. 이건 너무 판타지 같은 이야기이죠. 그럼 현실로 일어난 일을 토대로 보겠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인데요. 처음 시작 금액은 1999년 1달러 정도였던 주식이 지금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130.28달러에 달하죠. 25년간 130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물론 팔란티어의 PER이 역대 최고라고는 합니다. 팔란티어는 5년 만에 10배가 상승했지만 엔비디아는 25년간 130배가 상승했죠. 백테스팅이라는 것은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팔란티어의 주가 차트가 결국 엔비디아와 같은 모양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간 130배가 되려면 매년 1.215배가 곱해져야 합니다. 이건 매년 주가 상승률이 21.5%가 된다는 뜻이죠. 어떠신가요? 주식이 130배가 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매년 20% 정도의 수익률이라. 보통 주식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럼 50배 정도네요. 정말 복리의 효과는 엄청나죠.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50배는 엄청난 것입니다. 1억과 50억. 평생 근로소득으로 모아도 그 정도 차이를 메꿀 수 있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걸 연금복권에 대입해 볼까요? 생활비로 341만 원을 사용하고 그 잉여금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라. 이것이 연금복권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닐까요? 이 상승률을 연금복권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고죠.
하지만 영원히 1등일까요? 세상이 뒤집혀서 중국이 갑자기 세상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연금 복권 당첨되는 꿈에서 깨고 현실을 볼까요? 월급을 4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가 안 된다면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거나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스스로에게 투자가 더 필요한 겁니다.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 재테크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나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장사를 하든 수능을 다시 보든 해서 말이죠. 어쨌든 각설하고 생활비를 연금 복권 수령과 같게 341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잉여금은 59만 원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매년 상승할 겁니다. 그럼 연금 복권보다는 좀 낫네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엔 말이죠. 이대로라면 평생 일해도 은퇴는 어렵지 않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활비를 쓸 정도는 되어야 은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전략입니다. 일트맥스 ETF의 배당금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하락하거나 제가 보기에 배당금이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매주 꾸준하게 배당금이 발생하죠. 저는 배당금이 일정하다고 행복회로를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배당금은 1427.58달러로 환율 1450원 적용 시 206만 원 정도입니다. 연금 복권 700만 원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돈이죠. 당연히 은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모두 팔란티어 투자에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렇게 매달 259만 원씩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 복권 수령하는 케이스보다는 100만 원 정도 적게 투자하지만 말이죠. 이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내 임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월 4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을 번다면 연금 복권을 수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바라신다면 그만큼 나에게 투자하는 비중을 늘려야겠죠. 아니면 생활비를 100만 원 아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투자금을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제가 팔란티어를 1000주 모으려면 대충 10년 정도 필요할 거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딱 10년 후를 생각해 볼까요? 1년 차에 넣은 259만 원은 1332만 원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그럼 그때 259만 원 원금을 제외한 1073만 원이 남네요. 이 돈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11년 차에는 1년 차 투자금을 돌려받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다시 투자를 돌립니다. 그 다음 해에는 2년 차 투자금을 돌려받고 그 일부를 다시 투자해서 불리죠. 이 사이클은 마르지 않습니다. 백테스팅대로만 된다면 매달 1000만 원씩 빼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재투자하면 10년 후에는 그 나머지가 다시 1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고 이것이 해외 주식 부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미래엔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하면 됩니다. 10년 동안 돈을 더 벌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일트맥스에 4천만 원을 투자했고 거기서는 계속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그대로 투자하죠. 참고로 제가 예전 영상에 올린 TSLY의 배당 추이입니다. 주가는 크게 출렁이며 하락 중이지만 배당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눈에는 우하향인가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배당률이 줄어도 됩니다. 어차피 연금 복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아도 물가 상승률을 거치면 하락하는 자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일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 중 이번 일트맥스로 팔란티어 모으기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고 평생 이렇게 일하고 살아야 하나 라는 무력감에서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다음 주면 조금 풀린다고 하네요. 풀리는 날씨처럼 여러분들의 고민, 힘든 일들도 살살 풀리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